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AI 소식까지 상당히 내용이 많은 날입니다. 그리고 매크로 관련 주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영상은 사이버트럭 계정으로 공유한 사이버트럭 플랫폼 내용이고, 사륜 조항으로 회전 반경이 모델 S보다 작은 사이버트럭의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구입 및 구직 이직률 조사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월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이고, 예상한 수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연준에서 기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연준이 원하는 게 시장이 차가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침체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것이고, 구인이 적게 되면 적게 될수록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쓰고,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조금 가라앉기를 바라고 있는데, 바로 원하는 자료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전월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아주 큰 수치가 하락을 하였는데, 지난 3년간 네 번째로 크게 하락한 수치를 기록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가 채권의 일드 커브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이 수치가 발표되고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FOMC가 시작이 되고, 13일이면 FOMC가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13일에 발표되는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앞서 장기채 금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은 압도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년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테슬라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에서는 모두 다 긍정적인 일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은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은 단기채 금리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났었고, 이게 정상화될 때 오른쪽에 보시는 게 S&P 500인데 시장이 아주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포감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이때도 리만 사태 때인데 기준금리가 정상화되면서 시장이 뭐 엄청나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두려워해야 될 시기다라는 이야기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도 분명 사실이고, 결국 시장의 반응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이때 과거와 현재 상황은 좀 경제 펀더멘탈에서 차이가 크다라는 거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말 하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온갖 수를 다 쓴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은, 실물 경제 상황은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좋다 보니까 좀 덜 좋아라, 인플레이션 좀 잡자라고 일부러 죽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금리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던 시기와 지금을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물론 이게 긴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때 뭐 떨어졌다고 혹은 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지금은 2배 이상 오른 상태이기도 하죠. 항상 넓게 보고 접근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로이터에서 중국에서 11월 17.8% 테슬라 판매 하락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게 뭔 헛소리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런 헛소리 뉴스가 나오고, 또 이런 헛소리 뉴스를 정리해도 휘둘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보면은 참 재밌는 세상이죠.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의 보험 등록수, 그러니까 중국 내 판매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4분기에서 최고치인 17,400대를 일주일 동안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분기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 일주일간 판매를 통해서 중국 내 누적 판매량이 모든 분기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고, 또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정리했다시피 마지막에 확 오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푸시 웨이브 자체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거나 지금처럼, 아니면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역시 분기 내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하게 되는 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비교했을 때도 작년보다 더 좋은 수치이고, 또 분기 단위로 봤을 때도 이번 4분기가 최고의 분기가 될 확률이 아주 높은 분기입니다. 이제 그 밖에 중국 내에서 어떤 모델이 많이 팔리는지를 보게 되면은 모델 Y가
테슬라가 상당한 선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유럽으로 먼저 판매하고 있다라는 설명의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제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내에서 모델 3 판매량이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지금 모델 3 가격으로 중국에서 생각만큼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모델 3 하이랜드로 바꾸면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통해서 테슬라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존재하며, 아직까지 12월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4주간 모델 3 중국 내 판매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렸던 바로 이 자료, 미국에서 1년간 전기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아직까지 12월은 집계도 하지 않았는데 100만 대를 넘겼다라는 자료를 어제 확인했었는데, 바로 그 자료에 일론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내연차가 얼마나 팔리고 있고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는지 조금 더 보기 좋게 거시적으로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연차 같은 경우는 2017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지금 5년째, 6년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6년째 이러고 있는데 마치 새로운 뉴스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의 언론은 정말 커다란 우물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6년째 세계적인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전기차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내연기관차 시장을 잡아먹으면서 꾸준하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기준이고 중국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6년 전부터 내연기관차 시장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이 훨씬 더 급진적으로 많이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인했던 바로 이 자료가 미국 같은 경우 2022년에서 끝이 아니라 방금 봤던 게 다 2022년까지이니까 2023년에도 훨씬 더 가파르게 커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료로 보면은 너무나도 명확한데 자꾸 되도 않는 내러티브를 들려주는 몇몇 개별 케이스 언론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현실 상황과 너무나도 정반대되어 있는 정말 엄청난 우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똑같은 자료인데 블룸버그에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해보면 전 세계 시장 기준 내연기관차는 85밀리언에서 69밀리언까지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는 반면 2022년 기준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0.7밀리언에서 7.5밀리언으로 커나가며 이때 기준 5년 만에 10배가 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계속 더 빠르게 커나가고 있다.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리고 이런 성장 같은 경우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배터리이고 이 배터리 비용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리튬 가격입니다. 그런데 리튬 가격이 12개월간 82%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 계속 가게 된다면은 2022년 중반에 가장 낮았던 리튬 가격으로 내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기차의 비용은 더 감소하게 되고 가격은 더 하락하게 되고 더욱더 많은 시장을 수익을 보면서 잡아먹을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드웨어뿐만이 아닙니다. FSD도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만 이제 신규 시장인 중국에까지 진입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중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도 번역한 자료로 보겠습니다. 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이고 자율주행차 교통안전서비스 지침이라는 내용의 서류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간략히 말하면 자율주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이던스를 중국 정부에서 제시해 준 것이고,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중국에서 FSD를 시범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FSD만 해도 시장이 정말 크지만 현재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아주 크기 때문에 FSD가 중국 시장에서도 시작되게 된다면 소프트웨어 수익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이벤트가 되게 됩니다. 또 그 밖에 일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에서도 재미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픈 AI 챗 GPT로 상당히 유명하죠. 이런 챗 GPT와 경쟁하게 되는 인터넷 AI 회사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 AI 회사이고 X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고급 자료, 실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트레이닝해서 챗 GPT와 경쟁하게 되는 게 xAI의 그룹입니다. 이 xAI에서 주식 공모를 하였는데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개인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만 달러를 투자를 하시면 참여할 수 있고 이 공모를 통해서 총 10억 달러까지 주식 공모로 자금을 모집한다라는 공지가 xAI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모금된 자금이 134 밀리언 달러만큼 벌써 자금이 모집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여서 오픈 AI와 xAI 둘 사이의 경쟁이 조만간 더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 밖에 스페이스X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나사에서 나온 정보인데 스페이스X의 세 번째 테스트에서는 추진제 이송 시연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소이어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추진제 이송이라는 말만 들으면은 이것도 스페이스X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상이 있죠. 바로 이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공중급여가 아닌 우주급여입니다. 두 번째로 쏘아 올린 스타쉽을 통해서 추가 연료를 제공해 주는데 이 시험을 벌써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걸 조금 더 살펴보니까 물론 이것도 방금 봤던 이 장면도 미래 분명 일어날 일이지만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로켓끼리 추진제를 운송하는 것은 아니고 로켓 안에서 극저온 유체 관리 기술을 통해서 내부 탱크로 이동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나사와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의 내용이 특정 기술을 실제 현실에서 보여줄 경우, 시연을 할 경우 계약을 했던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극저온 유체 관리 기술이고 세 번째 스타쉽 발사에서 이 시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난 것은 스페이스X가 가장 빠르게 이 기술에 다가가고 있는데 나사와의 계약 금액을 보게 되면은 아주 적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로키드 마틴이나 ULA와 비교했을 때 반 조금 넘는 금액을 나사와 계약을 했는데 가장 저렴한 가격에 큰 혁신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 세계 인재들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론 베런시의 스피치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내용을 수치로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50만 명의 사람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3,000명을 모집하는데 그러니까 그 경쟁률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스페이스X나 테슬라의 엔지니어로 들어가는 게 더 힘든 현실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른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